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귀농하게 된 귀농 2년차 산림영농조합 법인 대표 이강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농촌과 수도장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법인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몇 시부터 나오셨나요? 노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일정마다 이제 항상 일어난 시간이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농민들은, 또 저를 포함한 농민들은 한 3시, 4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시쯤 기상해서 씻고, 어쨌든 창고에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4시 반쯤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럼 아침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아침에 나오면 사실 엄청 피곤해요. 어르신들은 아침밥도 먹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나와서 이제 믹스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이제 하루 업무를 좀 생각하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그런 좀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요. 창고는 혹시 이거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나요? 예, 저희 창고가 사실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농사 지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으시고 이제 쓰셨던 창고인데, 제가 귀농하면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고, 또 법인에서 또 공동으로 사용할 창고가 필요해서 제 아버지 허락하에 이제 법인 공동 창고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농기계뿐만 아니라 법인 이제 농기계, 그리고 법인 장비들, 그리고 농가들 여러 가지 작물들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법인이라는 게 혹시 어떤 법인인지? 네, 저는 이제 귀농을 해서 이제 아버지 일하시는 걸 보고 너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인력이 너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제 국들의 농업대학 청년농업과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저는 부여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이제 생각들을 공유하다가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주변 농가들 어르신들이 도와드릴 일들도 많고, 저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창고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팔아 오시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동네에서, 또 이 마을에서 정말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좀 추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명을 좀 살리는 일들, 그리고 청년농업과에서 함께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귀농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농촌 어르신들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이런 비전을 품으면서 법인 이름을 이제 산림영농조합 법인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콩 같은 경우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작은 물을 가둬서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반면에 밭작물은 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콩은 최대한 물이 없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히 수분 공급이 되거든요. 이 논의 테두리를 깊게 파서 큰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파종하면서 이제 골마다 배수로를 내서 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콩을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고, 그리고 수는 언제 따져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콩도 품종, 이게 종자별로 품종별로 심는 시기가 조금씩은 다른데, 어찌됐든 콩은 6월 달에 심는 게 좀 적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콩 파종을 시작을 하고 11월 초에 타작을 시작합니다. 근데 순따기는 안 해요. 계속 이제 개량돼서 나오는 품종들이 공동화 작업, 또 기계화 작업,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농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평수에 심은 콩을 이렇게 다 순따기를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치기는 안 하고, 요즘에 개량된 품종들이 또 순치기를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품종이 개량돼서 나온다고 연구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치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접 전국 농콩 농사하는 곳들을 찾아가면서 배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벼농사만 오래 짓다가 농콩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는 농콩에 대해서 뭐 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게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제 하다가 어찌됐든 지금 콩 생산단지에서 가장 많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도 지역에 가서 이번에 대통령상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농콩으로. 그 대표님 찾아뵙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배법을 배웠고 또 김천에 계시는 대표님 찾아뵈서 또 농콩 또 재배법 배우고 해서 뭐 상주, 김천, 전라도 김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농콩 재배법을 배운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이번 연도 처음으로 심으신 거잖아요. 그럼 생각하신 수확량이 됐어요? 콩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당 1kg는 나와야 기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1.3kg나 뭐 1.5kg가 나오면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진 거고 평당 1kg 농사가 이제 기본이라고 해서 저희도 평당 1kg 약 600평이면 600kg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평당 1kg니까. 그래서 저희도 평당 1kg 농사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올해 처음 농사를 진 건데 수해 피해를 입은 데는 그렇게 수확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이제 배수가 잘 되고 일조량이 좋고 이번에 잘 콩농사가 된 데는 평당 1kg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벼와 농콩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 지시면서 벼농사만 이제 고집해서 쭉 해오셨는데 벼농사가 좀 타산에 많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제 벼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쌀 생산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수도작 쪽으로 이제 지원은 끊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제 돈 주고 기계를 사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건 굉장히 이 타진 마율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그런 타작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 공동작업으로 좀 일을 좀 편하고 싶고 좀 시대에 맞는 재배법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농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확하셨는데 마음이 어떠신지? 농콩 농사 처음 짓는 거라 주변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이제 격려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진짜 잘하고 싶다 막 너무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진짜 확실히 이 배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고 저희가 이제 수해 피해 입은 지역과 안 입은 지역에 대한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 내년을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올해 처음 하면서 내년은 이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좀 더 잘 해봐야겠다, 어떤 좀 농법을 써봐야겠다라는 게 좀 정리되는 수학을 하면서 좀 정리하는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귀농하게 된 계기요? 저는 원래 도시에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뭐 회사도 다니고 상담센터에서 일도 하고 이제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몇 해 전에 심장으로 이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원래 농사를 지셨고 그 좀 큰 병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나서 해가 거듭될수록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좀 아들로서 많이 걱정이 되곤 했었는데 농촌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농사 정리하라고 하셔도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좀 농사도 정리하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정리하실 마음도 없으시고 아버지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 좀 마지막에 함께 농사 지면서 마지막 좀 효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좋게 생각을 해줘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농하실 때 목표가 있었을까요? 귀농할 때는 그냥 농사 한번 잘 져보자 뭐 이런 꿈? 뭐 이런 목표, 단촐한 목표였는데 귀농을 하고 나서 생긴 것 같아요. 목표는 그러니까 주변에 농사 짓는 친구들, 뭐 힘들어하는 청년들,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 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법인을 운영하면서 또 뭐 젊은 법인 대표긴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생기면서 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고민과 계획과 목표는 좀 귀농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진중해진 것 같아요. 귀농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당연히 1순위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시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인품, 아버지의 성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님은 또 제 편이시니까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을 주셨고, 뭐 여러 가지 농법이든 운영하시는 거든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 이제 설립하면서 함께 하게 된 우리 이사진들, 정말 젊은 친구들이면서 비전과 꿈이 있는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이 정말 많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귀농을 하고 난 후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너무 많은데, 이거 보세요. 너무 공기도 맑고 그냥 이 자연 환경과 함께 한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확실히 마트 갈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단점은 이게 또 단점이에요. 날씨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농사가 이게 일기예보를 진짜 잘 안 봤거든요. 도시 살 때 비 오면 우산 쓰면 되고, 뭐 추우면 잠바 입으면 되고 그랬는데, 귀농하고 나서는 진짜 일기예보 언제 비 온다더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막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 날씨가 주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이 딱딱딱 있으면 언제 딱 어떤 날씨가 비 온다 그러면 그게 앞당겨지던가 이제 늦춰지던가 하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내가 세운 계획도 자연에 대해, 환경에 대해서, 날씨 일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귀농을 추천하시나요? 저와 같은 성향이나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업을 종사하고 싶은 분이라면 완전 추천합니다. 네. 어떤 직업이든지 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도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노지 농사도 있지만 하우스 농사도 있고, 근데 둘의 사업은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적성이 어떤 게 맞는지 보고 원하신다면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저희 최종 목표는 정말 좀 살리고 싶어요. 힘드신 분들, 어려운 청년들 있으면 우리 법인의 어떤 좀 탄탄한 경쟁력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과 그런 유택함을 누리고 힘든 친구들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만큼은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좀 산림영농조합 법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좀 힘든 청년들도 좀 살 수 있는 집이나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